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종합방제실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종합방제실은 건물 내에서 재난 및 화재에 대한 대응과 감시를 담당하는 핵심 공간으로, 그 기능은 화재 감시, 방범 감시, 전력 설비 제어 등과 같이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 기능은 건물의 안전과 방제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종합방제실은 건물 내 화재, 방범, 설비 이상 등의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4번의 답인 4번인 조경 관리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1번에 건물 내 화재 감시 맞죠? 화재 감지기,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 등을 모니터링하여 화재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에 방범 감시, CCTV 시스템을 통해 건물 내외의 보안 상태를 감시하고 범죄 예방 및 대응을 담당합니다. 3번에 전력 설비 제어가 있는데, 비상 상황에서 전력 공급을 조절하고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아까 있었던 Uninterrupted Power Supply, 즉 UPS 등을 통해 비상 상황에서도 설비가 계속 운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답은 4번이죠. 조경 관리는 건물의 외부 환경에 관련된 작업으로 방제실의 주요 기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종합방제실은 재난 대응 및 반제 기능을 담당하므로 조경 관리는 부적절한 기능입니다. 12번입니다. 종합방제실에서 사용하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의 주요 목적은 정전 시에도 설비 작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UPS, Uninterrupted Power Supply는 전원 공급이 중단되거나 정전이 발생했을 때 설비가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주로 긴급 상황에서 중요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UPS의 주요 기능과 목적이라고 말한다면 정전 시에도 설비 작동을 유지한다.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정전이나 전력 공급 중단이 발생할 경우에도 종합방제실의 중요 설비들, 예를 든다면 CCTV, 화재 감지기, 통신 시스템 등이 작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재난 대응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전력 공급이 끊기더라도 설비가 멈추지 않게 해줍니다. 1번을 보면 화재 시 조명을 유지해 준다 되어 있습니다. UPS는 화재 발생 시 조명을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UPS의 주 목적은 전력 중단을 대비한 장치로 단순히 조명만 유지하는 것보다는 전체 설비가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 더 큽니다. 이번에 냉난방 기능 유지, 냉난방 기능은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의 주요 목적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긴급 상황에서 온도 조절보다 주요 설비들의 전력 공급 유지가 핵심입니다. 3번에 보니까 CCTV 전원 공급, CCTV와 같은 보안 장치도 UPS에 의해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UPS의 핵심 목적은 전원 공급 중단 시 모든 중요 설비의 연속적인 작동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13번을 보면 종합방제실의 출입 통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종합방제실은 건물의 중요한 재난 대응 및 방제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으로 출입 통제가 엄격하고 또 안전해야 합니다. 특히 무단 출입을 방지하고 화재나 긴급 상황에서의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인증 방식은 지문 인식이나 카드키 같은 전자 인증 시스템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안전하게 출입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출입자 기록을 정확하게 남길 수 있고 보안도 강화됩니다. 1번 보니까 개방형 자동문, 벌써 이상하죠? 개방형 자동문은 출입 통제가 약하고 무단 출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이므로 방제실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안이 취약한 시스템은 긴급 상황에서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번 보니까
일반 잠금 장치. 자, 일반 잠금 장치는 기본적인 보안을 제공하긴 하죠. 그러나 전자적 인증 방식에 비해 출입 통제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밀번호나 열쇠를 불신할 경우 출입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4번에 보니까 이상한 말 있죠. 비밀번호가 적힌 안내문. 이상한 얘기죠. 비밀번호가 적힌 안내문을 부착하는 방식은 보안에 매우 취약합니다. 비밀번호 유출이 쉬운 방법이므로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할 수 없고 긴급 상황에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답은 2번 지문 인식이나 카드키 등 인증 방식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방제실, 종합방제실에서 수신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수신기는 화재 감시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으로 화재 감지기나 화재 경보 시스템에서 발생한 화재 경고 신호를 수신하여 위험을 감지하고 즉시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신기는 화재 발생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화재 감지기에서 수집된 신호를 종합방제실로 전송하여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소방 대응의 신속성을 보장하고 화재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1번 이상하지요. 전기요금 관리. 종합방제실의 수신기와는 관련이 없는 기능입니다. 수신기는 화재 감지기 및 경보 수신에 특화된 장치입니다. 자, 2번이 답인 거죠. 자, 화재 감지 및 경보 수신. 수신기는 화재 감지기 또는 화재 경보 시스템에서 발생한 경고 신호를 종합방제실로 전달하여 화재에 대한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3번에 보니까 엘리베이터 호출. 이상하죠? 자, 엘리베이터 호출은 수신기의 역할이 아니죠. 엘리베이터의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수신기는 화재 관련 경보만 수신합니다. 4번의 환기장치 작동은 공기질 관리와 관련된 기능으로 수신의 역할이 아닙니다. 환기장치는 환경관리 시스템에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화재 감지 및 경보 수신입니다. 자, 15번 보면 종합방제실의 운영 요원은 다음 중 어떤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가? 방제 및 재난관리 교육 3번이 되겠습니다. 종합방제실 운영 요원은 화재, 재난 및 비상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 방제 및 재난관리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위험 요소의 분석, 대처 방법, 사고 처리 과정 등을 다루며 소방, 구조, 응급 처치 등과 관련된 중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종합방제실은 화재, 재난, 사고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영요원은 재난 대응에 특화된 교육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 1번 보면 조경관리 교육은 종합방제실 운영과 관련이 없죠. 조경관리 교육은 조경 관련 직무에 필요한 교육으로 방제실의 운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방제실 디자인 교육, 시설 설계와 관련된 교육이며 운영 요원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은 재난 관리에 중점을 둔 교육입니다. 3번 그래서 답인 거죠. 3번이. 자, 방제 및 재난 관리 교육. 자, 방제실 운영 요원은 방제 및 재난 관리의 그 교육을 통해 재난 발생 시 대처 능력을 배워 이를 통해 화재, 재난, 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웁니다. 4번에 건축 시공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건축 관련 기술자나 시공 관리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종합 방제실 운영 요원의 업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16번 종합방제실과 관련한 정보통신 설비의 주기적 점검은 어느 주기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 매우 어렵니다. 종합방제실의 정보통신 설비는 화재나 재난 발생 시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과 상황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시스템입니다.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스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신속하게 수리 및 보완해야 합니다.
정보통신 설비의 점검은 매월 주기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7번입니다. 종합방재실에서 화재 발생 시 우선 수행해야 할 행동은? 자, 나왔던 문제인 것 같죠? 자, 화재 발생 시 종합방재실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화재에 대한 경보 발령과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즉시 소방대와 관련 기관이 화재 현장에 도달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 기자회견 준비, 뭐 이상하죠? 자, 화재 발생 직후에는 언론 대응보다는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가 우선입니다. 기자회견은 화재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CCTV 삭제. 화재 발생 시 CCTV 삭제는 우선 사항이 아닙니다. CCTV 기록은 사고 분석과 향후 법적 증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오히려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4번에 현장 방문이 있는데 현장 방문은 소방대와 같은 전문가가 진행해야 하며 방재실 운영자는 경보 발령과 관련 기관 통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현장 방문은 현장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답입니다. 관련 기관 통보 및 경보 발령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종합방재실에 설치된 CCTV 영상 저장 기간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얼마인가? 30일입니다. 종합방재실에 설치된 CCTV 시스템의 영상은 보안과 사고 후 분석을 위해 저장됩니다. 일반적으로 30일 동안 영상이 저장되는 것이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이 기간은 영상 기록을 통해 사건 발생 후 분석을 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 동안 저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번입니다. 종합방재실의 근무 형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순환근무가 되겠습니다. 종합방재실은 건물의 재난 대응과 방재 관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할 때 종합방재실의 근무 형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순환 근무 방식은 이를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직원들이 일정 시간 동안 근무하고 그 후 교대하여 다른 직원이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자, 1번 보니까 비상시에만 근무한다. 자, 종합방재실은 비상시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건물의 안전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하므로 비상시에만 근무하는 것은 부적합합니다. 주간 전담 방재실의 운영이 24시간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에서 한정적이고 비효율적일 수 있겠습니다. 자, 4번에 보니까 자율근무 이상한 거죠. 자율근무는 종합방재실의 중요성과 책임감 있는 운영을 고려할 때 당연히 적합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근무가 필요합니다. 답은 그래서 3번 순환근무입니다. 종합방재실의 근무 형태는 24시간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순환근무가 가장 적합합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체력적인 부담을 덜고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번입니다. 종합방재실의 부속실 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창고가 되겠습니다. 종합방재실은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입니다. 이와 관련된 부속실은 운영에 필요한 공간이어야 하며 그 용도가 적합해야 합니다. 대기실 종합방재실의 운영 요원들이 대기하는 공간으로 적절한 용도입니다. 대기실은 근무 중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번 휴게실입니다. 근무자의 휴게 공간으로 긴급 상황에서 지속적인 근무가 필요할 때 적절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3번에 샤워실 있습니다. 종합방재실 재난과 관련된 근무에서 위생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로 적절한 용도입니다.
답은 창고 4번이겠죠. 종합방제실의 부속실은 물품 보관을 위한 창고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방제와 관련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접근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창고용 부속실은 부적합합니다. 창고는 종합방제실의 주요 기능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